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식사는 하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가운데, 맞죠? 그죠? 바람이 차가웠다는 것은 가을이 다가왔다는 것이고, 가을이 다가왔다는 것은 시험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시험이.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시험이 다가왔다면은 여러분들과 헤어질 날도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무척이나 아쉽다, 아쉽지 않다? 저는 무척이나 아쉽지 않습니다. 그냥 시원합니다. 그냥 시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쉬울 줄 모르지만 저는 엄청 시원해요. 오케이? 그럼 또 새로운 분을 맞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새로운 분을 맞이해야 돼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쌓여져 가는 것이거든. 맞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과 좋은 인연을 갖다가 오랫동안 이어가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6주가 남았거든, 6주가. 그럼 2주는 요약을 잠깐 이론을 정리를 하고 4주는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위원이 돼서 내가 출제위원이라면은 문제를 이렇게 내겠다. 이런 게 생각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때까지 되어져야 시험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칠판에다가 대가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프린트를 봐도 되고 칠판을 봐도 되고 그래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들 프린트에 진하게 된 표시가 돼 있거든. 진하게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은 밑줄을 다 그어 놓은 거예요. 그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해가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있잖아요. 잠깐만 요리 와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법은 부동산 공시법이거든. 이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 그럼 등기는 있잖아요. 절차법이기 때문에 어떤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고 흐름을 따라 쭉 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는 오늘은 등기 파트를 배우는데 등기는 크게 5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1장은 총칙입니다. 2장 있죠. 이거는 등기기관과 설비예요. 등기기관과 설비예요. 3번에는 등기 절차 총론입니다. 총론. 그럼 4장, 5장은 등기 절차 강론입니다. 강론. 강론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권리에 관한 등기, 그럼 하나는 나머지 등기. 그래서 우리 흔히 여러 가지 등기, 각종의 등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1장은 총칙인데 서론인데 시험에 출제를 잘 하느냐? 잘 안 해요. 그 시험에 만약에 한다면 5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올 동 말동이에요. 요 2장 있죠. 2장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30%입니다. 그럼 3년에 한 번 정도 언급이 돼요. 그럼 주로 시험은 요 3, 4, 5장에서 시험 문제를 내요. 총론하고 강론은 같은 겁니다. 그 말은 총론이라는 것은 강론에서 언급되는 거를 몽땅 모아가지고 한번 언급을 해주는 게 총론이고, 총론에서 배웠던 걸 강론에서 적용을 다 해가는 거라. 그래서 이 두 개가 키입니다. 그래, 여기 있는 요 3장, 4장, 5장이에요. 그럼 처음에 1장을 배우러 가거든. 그럼 1장은 시험에 놓을 거는 거의 없는데, 자, 여기서 일단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가능한 한 있잖아요. 법만 가져옵니다. 법. 학자들의 이야기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도 학자들의 이야기는 시험에 출제를 안 합니다. 왜? 학자들의 이야기를 학설이라고 그러죠. 그죠? 학설은 사람에 따라 같아, 다르다? 그러니까 정답 시비가 일어날 우려가 상당히 많아. 그래서 법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민법이었다면 법이 있고 판례가 있겠죠. 그럼 민법 이런 데는 판례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 등기법은 판례도 물론 중요해. 그는 시험에 낼 때는 판례를 갖고 내는 게 아니고 절차를 갖고 내는 거라, 절차. 그래서 법 중심으로 시험을 출제를 한다. 고려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보면은 그 1장에서 제가 가져온 거는 하나밖에 안 가져왔잖아요. 등기의 효력이에요. 그럼 제 손을 딱 보세요.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종국 등기가 있고 예비 등기가 있거든. 그러면 이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일어날 때 딱 답을 먼저 내놓고 합니다.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를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 그거는 등기를 하면 물건이 변한다. 이거는 종국 등기. 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예비 등기입니다. 그러면 예비 등기는 한 개만 배웁니다. 그게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그럼 여러분들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하지 않아. 그게 가등기예요. 그럼 권리가 변하지 않는데 왜 하느냐? 그거는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예비 등기는 이제 통과. 그다음에 이제 종국 등기가 나오면 법에서는 자 보세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순위 확정의 효력이 있다, 후등기 저지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공신력은 없다. 이래요. 그럼 여기서 법에서 규정해 놓은 건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판례가 나오는 거는 추정력은 판례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 언급하는 거는 물권 변동의 효력하고 순위 확정의 효력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물권 변동의 효력은 시험에 출제를 하는데 지문으로 띄우는데 하나 아니면 두 개를 띄웁니다. 하나 아니면 두 개. 그러면 키는 3번, 4번을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 그럼 3번, 4번을 기억을 한다는 것은 자 그럼 일단 1번부터 볼게요.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오더와이더 O. 그럼 두 번째 봅니다.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면 O덱스다 X. 등기관이 등기를 뭐야? 마친 경우. 요 마친 경우에 자 마친 경우에는 자, 이렇게 나오죠.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만 때부터 접수한 때부터.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말이에요. 그럼 요 접수한 때라는 말이 전산정보 처리력이 뭐 된 때다? 저장된 때. 오케이? 그럼 전산정보 처리력이 저장만 딱 되면 접수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럼 자, 정리합니다. 등기는 정리합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더와이더 O.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 그럼 3번하고 4번은 같은 말이다. 같은 말 아니다. 같은 말이야. 그러면 딱 기억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순위 확정의 효력은 4번만 기억하면 돼요. 4번만. 여러분들 1번은 그냥 아는 거거든. 같은 구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다른 구는 뭐다? 접수번호. 부기등기의 순위는 뭐다? 주등기 순위. 부기등기 상관의 순위는 뭐다? 등기한 순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의 순위는 뭐다? 가등기 순위. 그러면 4번만 딱 신경을 할 때 4번 여러분들 구분 건물 대리권 딱 나오죠?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무슨 번호? 접수번호. 이래 버리면 되는 거라. 그러면 이게 왜 접수번호냐라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여러분들 요거는 알고 있죠? 자, 보세요. 대지권 등기를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두 번.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저 써놓고 해볼게요. 대지권 뭐다?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합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하는 거예요. 표제부. 요거는 해당 구다 이 말. 그럼 여기서 해당 구라는 말은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일 수 있다, 있지. 대지 사용권이 지상전세 임차권일 수 뭐다, 있다. 그럼 대지 사용권의 소유권이면 갑구이하는 거지. 지상전세 임차권은 뭐다, 답입니다. 이 두 개가 분쟁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구가 같아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번호다, 접수. 그럼 이런 거를 잘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순위 확정이 딱 나오면 집합건물 나오면 무슨 번호, 접수번호. 오케이. 그러면 접수 번호를 순위번호로 바꾸는 거 이외에는 답이 되지가 않지. 우리 번호는 접수 번호 아니면 무슨 번호니까? 순위번호니까. 그럼 공부할 거 있다, 없다. 통과. 그러면 이제 1장은 무난히 통과가 되었어요. 2장은 이제 등기부로 갔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등기부를 가면은 제 손을 잠깐 봅니다.
우리나라의 등기부는 협의의 등기부가 있고 광의의 등기부가 있어요. 협의의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입니다. 광의의 등기부는 넓은 의미로 이런 것들도 등기부로 본다. 그래서 도면이나 신탁, 원부, 공동담보, 전세 목록, 매매 목록, 있다, 있다. 그런 것도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등기부. 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일반 등기부는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내면 집합 건물, 아파트 등기부를 시험에 출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아파트 등기부 이래 나오면 자 보세요. 여기에 일동에 표제부가 있다, 있죠. 전유 부분에 시작 표제부, 갑구, 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몇 개다? 2개. 그럼 시험에 낼 때는 꼭 키를 잡으세요. 아파트는 갑골구를 배우지 않습니다. 갑골구는 개인 거지, 개인. 그럼 개인이 가서 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런데 아파트 표제부는 개인 거다, 공동의 것이다. 그래서 표제부를 갖고 시험을 낸다. 그러면 요 101동의 표제부가 있고 1701호의 표제부가 있거든. 이 양자의 차이점이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볼게요. 일동의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거든. 그럼 요거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래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디에다가 기록을 한다? 일동. 대지권의 표시는 어디에다가 기록을 한다? 전유 부분. 저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네. 우와, 통과.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가 있고 건물의 번호가 있거든. 그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 말 들어보세요. 아파트 이라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잖아요. 그러면 101동에 표제부가 있고 1701호에 표제부가 있거든. 그럼 요게 소재, 집은, 건물의 명칭. 그럼 여기까지 딱 됐죠. 그럼 이제 쉽게 볼게요. 101동의 소재 지번과 1701호의 소재 지번은 같아, 안 같아? 같아. 같으니까 두 군데 다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만 쓴다? 1동. 그러면 정리합니다. 1동에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다 써야 돼요? 다 안 써야 돼요? 그러면 요게 시작. 소재, 지번, 명칭, 번호. 맞아요? 네. 그럼 전유 부분은 뭐만 쓴다? 1701호. 뭐만 쓴다? 번호, 건물 번호. 맞아요? 네. 그럼 요리 오세요. 자, 여기 보세요. 1동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럼 여기는 몇 호로만 쓴다? 1701호. 그러면 소재 지번 명칭은 1동에는 들어가지만 전유 부분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됐다, 안 됐다? 됐다. 그것만 다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기본으로 되어져 있거든.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시험에 있잖아요. 이 두 글자가 나오죠, 그죠? 여기서 키는 항상 밑에 게 키입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표제부, 해당구. 그 해당구가 갑구, 무슨 구? 을. 갑골구니까 구가 같아, 다르다. 무슨 번호? 접수번호. 자, 두 번째. 이거는 표제부입니다. 그러면 자, 신청이죠? 그럼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표제부니까 단독이지. 표제부니까 뭐다? 단독. 답을 할게요. 표제부는 공동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른 말 해볼게요.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을 구별하는 1순위는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이라는 말 속에는 청약자, 승낙자, 상대방이 있다. 그럼 계약이면 공동이에요. 계약 아니면 단독입니다. 표제부는 계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표제부는 공동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 됐죠? 그 다음에 요 대리군이라는 뜻의 등기는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제과. 이렇게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볼게요. 정리를 할 때 이렇게만 딱 하세요. 자, 이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답은 이겁니다. 아파트도
건물 등기부가 있고 토지 등기부가 있답다. 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거는 토지를 배운다, 건물을 배운다. 건물. 그럼 건물에는 일동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답다. 있죠. 그럼 아까 소재, 지분, 명칭, 건물 번호는 일동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유 부분에는 뭐만 들어간다? 건물 번호. 그 다음에 요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디에 들어간다? 일동. 대리권의 표시는 어디에 들어간다? 전유 부분. 자, 제 말 들어봅니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자, 이렇게 보세요. 요게 101동 1701호죠. 그럼 여기 1동이 있고 우리가 전유 부분이 있답다. 있죠. 그럼 이제 답입니다.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 2개. 이걸 또 상하로 나누어야 안 나눠요? 이 나누지. 그럼 여기서 상이 있고 하가 있고 상이 있고 하가. 상에는 시다 1동 건물의 표시. 하는 자 시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전유 부분 상단에는 시다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시다 대지권의 표시.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할 때는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에 들어간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에 들어간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시험에 지문으로 한 번 띄웠는데 답으로 만든 적은 한 번도 없거든. 그냥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어디에다가 기록하느냐. 이게 시험에 낼 수는 있어. 법에 나오거든. 그럼 요거를 지문을 익숙시켜 가세요.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들 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 자, 봐보세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제일 먼저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여기다가 바로 집 짓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을 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하지. 그래가 30억을 빌립니다. 빌린 돈 갖고 집 짓는 거 아니에요. 저 빌린 돈 갖고 모델하우스 짓고 광고 나간다며, 광고. 자, 그래가 이제 분양을 합니다. 하면 계약금이 들어오죠. 그럼 이제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죠. 그럼 이제 나중에 잔금을 받고 받은 잔금으로 은행에 저당권 말소시키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분양받은 자한테 넘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가 100가구인데 50가구는 분양이 돼서 50가구는 분양이 안 된 거예요.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토지에 저당권을 말소를 못 시켰는 거라.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한테는 등기를 넘겨야 되거든. 그 넘길 때 당신이 샀던 이 아파트 땅에 현재 30억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걸 표시해줘야 된다. 안 된다? 해줘. 자, 답입니다. 사고 파는 거는 일동이다, 전유 부분이다, 전유 부분. 그러니까 전유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냥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대리권 등기는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두 번. 건물에도 해야 하네요? 해. 토지에도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요게 대지권이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요? 요게 대지권 등기. 오케이? 그럼 요 제일 밑에 있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요거는 토지 등기부. 자, 통과됐어요. 통과. 자,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노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요렇게 봅니다. 여기서 보존을 묻는지, 반출을 묻는지, 자, 칠판을 봅니다. 열람 발급을 묻는지를 먼저 찾아내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보존을 물었을 때는 등기부와 신청 정보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어디와이다?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취하 정보는 몇 년이다? 5년. 그대로 하면 돼. 다른 건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폐쇄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어디와이다? 도면은 영원히 보존한다. 어디와이다? 도면도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등기부. 그럼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반출이거든. 반출은 글자를 이렇게 납니다. 하나는 등기부와 부속 서류, 하나는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입니다. 등기부는 전쟁 천재집인 이외에는 반출이 안 돼. 그러나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법원의 촉탁, 수사기관의 뭐에 의해서 영장 반출할 수마다 있다. 자,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이거는 등기법입니다. 그럼 지적법으로 가는 거라. 그럼 지적법은 자, 정리합니다. 지적 공부는 전쟁이나 천재 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없다. X다? X죠. 시도리사의 승인을 득하면 반출할 수 있다. 그럼 답은 지적은 시도리사 승인사항이고 여기는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 수사기관의 영장이고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열람 발급이거든. 그럼 여기는 이제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등기 기록이 있고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그러니까 1번을 제외한 건 전부 다 2번으로 다 가는 거예요. 1번은 등기 기록. 그럼 나머지 일하면 됩니다. 그럼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대리인이 할 때도 위임정은 필요가 없다. 그러나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 안에 뭐만 된다? 열람. 발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대리인이 할 때도 위임장을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돼. 그러다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지문으로 띄우거든. 일단 도면이나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은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등기부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열람 발급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한다. 오더와이더 오,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통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현재 등기가 진행 중에 있는 거라, 진행 중. 이거는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적으로 없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등기부가 진행 중에 있다는 걸 표시를 해서는 발급할 수는 뭐다?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통과. 자, 그럼 이제, 자, 요거 잠깐만 한번 칠판을 보고 안으로 넘겨볼게요. 자, 여기라 보세요. 여기 글자를, 자, 보세요. 보존을 묻는지, 반출을 묻는지, 열람 발급을 묻는지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프린트에 없을 수도 있어요. 요것만 보면 됩니다. 앞에서 금방 했기 때문에. 요 그림은 없어도 다른 그 안에 세부적인 거는 그게 있었다, 없었다? 있어. 요거 나중에 혼자서 복습할 때 방송 보면서 요걸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는 2장을 끝냈거든. 그럼 이제 3장으로 갑니다. 3장에. 그럼 여러분들 이제 3장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면은 등기 신청이 나오거든. 그럼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지금 3장에 총론으로 들어갔거든. 총론으로 들어갔거든.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고, 등기 실행이 있고, 등기 완료가 있어요. 그러면 요란을 배운 다음에, 그럴 때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신청 의무가 있냐냐 이 소리거든. 그럴 때 여러분들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하고 권리 관계를 공시하거든.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등기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거든. 그럼 등기법에 의무가 있는 거는 표제부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무가 있는 거는 갑구입니다. 갑구. 그럼 소유권 외에는 갑구다, 을구다, 을구는 의무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을구는 의무가 없으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어. 그러면 표제부와 무슨 구? 갑구. 그럼 표제부에는 뭐 어디에다가 규정이 돼 있다? 등기법. 이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법이 다르다니까. 네. 법이 하나는 등기법이고 하나는 특별법이고.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가능한 한 위에 끌어가고 시험에 냅니다. 특별법을 언급하는 경우는 옛날에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책으로 갑니다. 표제부죠, 그죠? 자,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 매달 인한다, 1월. 대리권도 표제부에 나옵니다. 매달 1월. 그럼 멸실등기도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 매달 1월. 그럼 여기 3, 4번의 차이점만 알면 되죠. 멸실등기는 매달 인한다, 1월.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는 시작, 지체 없이. 되죠? 그럼 이제 요거거든. 그럼 요거는 보면은, 자, 보세요. 답은 이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이거 이해한다, 못 한다? 괜찮습니다. 이래 보세요. 괜찮습니다. 자,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 칠판을 보세요. 자, 이래 보세요. 자,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여기에 대장이 있어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여기에 대장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로 먼저 간다. 구청으로 먼저 간다. 구청. 구청에 가서 대장을 만들어야 만들어. 대장의 소유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럼 요게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갑이 대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림이 똑같죠?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했다, 이 말. 그림이 같아, 다르다?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의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근데 이거는 그럼 왜 의무가 있느냐, 이러면, 정리합니다. 갑의 명의로 벌어내게 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근데 요래 하면, 취득세, 양도세, 취득세, 세금을 3번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포탈하려고, 을의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우려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 하고 가라, 하지 말고 가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의무를 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 칠판을 봅니다. 다른 사람 없죠? 그럼 오늘 소유권 보존등기 하면 누굽니까? 갑. 1년 있다가 하면 누굽니까? 갑. 그럼 오늘 해도 세금 내야 안 내요? 네. 1년 있다가 해도? 네. 그럼 세금 포탈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의무를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통과되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이 되어 있거든. 밑에 봅니다. 기업.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래 나오죠. 그럼 집이 지어졌다, 안 지어졌다? 그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며칠? 60일. 그럼 2번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다는 말은 제가 아파트 분양이라고 그랬죠. 그럼 아파트 분양 계약서 쓸 때는 집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안 올라갔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후이라면 3년 후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고 입주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 3년. 그러니까 입주할 때쯤 되면 집이 지어졌다, 안 지어졌다? 그러면 이제 보존등기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 그때는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며칠? 역시. 요거는 이제 익숙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렇게 외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부하면 그냥 아는 거죠. 매매는 쌍무계약. 우리 정년은 편무계약,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요 그림을 우리가 자주 다루었거든. 그럼 여기서 기억하는 거는 딱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겨볼게요. 관공서는 있잖아요. 요게 1번, 2번, 3번이 있거든. 3번만 이해하면 됩니다. 1번, 2번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돼요. 그럼 1번 해볼게요. 관공서는 우편으로 등기할 수 있다. 어드와이더? 오. 자, 두 번째. 관공서는 여기 보세요. 우리가 관공서가 하는 등기는 신청입니까? 촉탁입니까? 답입니다. 촉탁도 신청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표현을 개인이 하는 거는 뭐라고 부르고? 신청. 관공서에서 하는 걸 뭐라고? 촉탁. 그것도 맨날 신청입니다. 신청인데, 여기는 표현을 촉탁이라는 표현을 쓰고, 개인이 하면 뭐로 쓰고? 신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했죠. 짜장면집 아들이라고 그랬죠. 짜장면집 아들입니다. 공짜로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 돈 내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 그건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는 있잖아요.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 명인의 표시가 불일치하더라도 수리한다, 안 한다? 한다. 관공서는 사기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꼭 일치 안 하더라도 등기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공서는, 자, 정리합니다. 등기필 정보, 인감, 주소를 정면한 정보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면. 그럼 요것만 하세요. 항상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왜 제출하느냐? 주소를 알기 위해서. 왜 알아야 되느냐?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세 자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관공서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이게 답이에요. 됐죠? 그럼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더라도. 그럼 요것만 딱 조심하면 돼. 자, 요게 기출문제 한번 답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내냐면, 자, 이게 문제가 지금 어려웠어요. 자, 1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번을 읽어볼게요.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이랍니다.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압류 등기에 말소 등기를 촉탁하여야 된다. 이래 시험 문제를 내는 거라. 그리고
어렵지. 그러니까 여기서 키가 뭐냐면 요 글자로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죠. 맞죠? 한 경우니까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끝났다는 건 압류등기합니까? 압류등기를 말소를 시켜야 됩니까? 말소.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잠깐 와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갑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갑이 체납자입니다. 체납자. 그럼 세금을 안 내니까 서울시에서 갑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압류가 들어왔어요. 압류가 들어왔다는 말은 너 빨리 세금 내라. 그거 안 내면 우리 이 부동산 공매 붙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갑 버팁니다. 그럼 뭐 들어갔다? 공매. 그럼 공매 붙이면 제3자 병에게 낙찰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요 병은 요 부동산 대금 10억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만 하면 모든 거는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끝나면 그럼 이 사람 납부했죠. 그럼 이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냐 돼요? 해. 이런 거는 전부 다 관공서에서 다 해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매처분 했다 안 했다? 했다. 했으니까 이 압류가 존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이거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공매처분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요거 소유권 이전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요걸 한 장의 신청서에 일괄해서 다 해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괄해서 촉탁할 수 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압류 등기를 촉탁한다.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를 촉탁한다.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 이런 게 시험 문제로 오면 어렵다, 이 말이에요. 됐죠? 흐름은 파악했다, 안 했다? 했죠. 됐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쉬우니까 신경을 안 써도 돼. 안 되는데, 시험에 넣을 확률은 20%입니다. 20%. 그럼 여기서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되죠.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딱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게 나왔어요. 그 어려운 게 나왔는데,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 이러면, 요래 나오거든. 재판을 잠깐 와보세요. 요 신청이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에 우리나라 모든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있다면 제3자가 있다 했지. 그럼 요 당사자이라면은 공동신청과 단독신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3자 이래 놓으면 이제 여러 사람이 나오는 거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괄 승계인에 관한 등기 있다 했대. 대리인이 등기에 신청할 수도 있다 했지. 각종의 대위 신청, 이 대위 신청의 가장 대표적인 게 채권자 대위 신청입니다. 해줄 수 있다 했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법인 아닌 사당, 비법인이죠. 그죠?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출제인이 여기서 시험 문제를 안 냈어요. 근데 최근에는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더라고.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부터 이제 가는 거라. 그러면 공동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하는 게 공동이다. 그럼 여기서는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게 시험에 낸다. 그 다음에 단독신청은 권리자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권리자를 찾아내고 자시고가 없어. 그냥 단독신청은 그냥 시험에 낼 때는 다음 중 단독신청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렇게 놓은다. 그럼 지금 이거를 먼저 배우러 가는 겁니다. 우리 숙달이 되어 있거든. 이리 오세요. 자, 요 그림을 먼저 볼게요. 그럼 요 그림을 1번을 먼저 보면 한번 볼게요. 요 세 개거든. 그림이 이제 제가 말을 만들어 놨어요. 갑의 소유에, 자, 칠판을 잠깐 봅니다.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입니다.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서, 그러면 갑은 자, 시작, 저당권 설정자, 을은 자, 시작, 저당권자. 하고 난 다음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그럼 이거 이제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소하니까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병은 저당된 부동산 샀다 안 샀다? 샀다. 그럼 저당권을 껴안았다 안 껴안았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채무자입니다.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 그럼 갚았으니까 이거 지우잖아요.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자. 맞죠? 네.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이거 말소해도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되죠? 그러면 1에 말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해했어요? 자, 이거를 문자로 해야 되는 거야. 자, 칠판을 봅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한 후 병에게 매매를 하였다며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제3취득자가 등기의 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오더와이더 O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의 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오더와이더 O 제3취득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X 감 잡았죠? 네, 그거를 문자로 만드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갑하고 을 열어보세요. 갑하고 을은 오더와이더 O 병하고 을은 오더와이더 O 근데 아까 갑하고 병은 Ox다 X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 이제 저거 쏘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2번입니다. 건전한권의 채권 최고액을 정해가지고, 그죠? 정해갈 때, 건전한권자가 등기 무슨 자? 권리자. 건전한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오더와이더? 오죠? 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이 그림이 이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전세를 갖고 예를 들든 저당으로 예를 들든 재산권을 예를 들든 임차권을 예를 들든 답은 똑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정액이냐 감액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정액하면은 집주인이 있죠. 집주인이 무슨 자? 의무자. 의무자. 세입자가 무슨 자? 권리자. 요 그림을 딱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말해볼게요. 건전한권의 채권 최고액을 정액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는 건전한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다. 오더와이더 O. 건전한권자가 등기 권리자다. 오더와이더 O. 이제 이거를 넘어갑니다. 한 칸 업 시킵니다. 지금 이 단계죠.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의무자가 누굽니까? 갑. 그럼 갑은 인감 첨부해야 돼, 안 돼요? 해. 의무자가 누굽니까? 갑. 그럼 갑은 등기빌딩부 제공해야 돼, 안 돼요? 해. 그럼 요 단계로 올라갔어요.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의무자는 누굽니까? 갑. 인감 제출 해야 돼, 안 돼요? 해. 등기빌딩 제출 해. 자, 밑에 라인이 왔습니다. 요 라인에는 소유자가 누구다? 갑. 의무자는 누구다? 을. 의무자는 을이지. 그럼 을은 의무자는 의무자이지만 소유자이다 아니다? 그럼 인감 제출한다 한다? 안 한? 그러나 을은 의무자는 의무자이다 아니다? 이다. 등기부정보 제공한다 한다? 합니다. 그림 돼 있죠?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죠?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들어갑니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자, 벌써 3번 이런 거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갑이 을로부터 그 등기가 원인무효여서 자 누가 갑이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갑은 등기 권리자 을은 등기 의무자 오더와이더 O. 자 이렇게 한 장을 가볼게요.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는 경전 이후에 을의 등기가 불법 말소돼 을이 자기 명의의 등기를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을이 무슨 자? 권리자. 갑이 무슨 자? 의무자. 칠판에 잠깐만 와보세요. 이거는 지문으로 읽으면서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금 이거를 묻고 있거든. 자,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자, 요래 됐어요. 이래 됐다. 글자로 보세요.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원인 무효여서 말소를 합니다. 누구께 말소가 됩니까? 을. 그럼 이거 지우잖아. 그럼 이게 당연히 뭐죠? 이쪽에 뭔가 권리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죠? 네. 그럼 1위로 오면, 자, 보세요.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누구께 회복이 됩니까? 을. 그럼 을이 무슨 자? 권리자. 갑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러면 문장을 탁 읽으면서 그림이 탁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이거는 이제 쉬운 거니까, 환매 특약 등기죠. 매도인이 무슨 자? 권리자. 매수인이 뭐다? 의무자. 제가 하고 싶은 말, 모든 등기는 매도인은 의무자입니다. 그러나 환매에서는 매도인이 무슨 자? 권리자. 통과. 그 다음에 지역권입니다. 요역지 소유자가 무슨 자? 권리자. 성역지 소유자가 무슨 자? 의무자. 되죠? 그러면 마지막에 7번으로 합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죠. 그죠? 그럼 꼭 그림을 그리세요.
갑이 을에게 가던 길을 해준다. otherwise, 오. 그럼 의무자는 누굽니까? 갑. 맞죠? 네. 그러면 갑이 을에게 가던 길이고 병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래도 본등기할 때 의무자는 누굽니까? 갑. 결론, 가던 길은 약혼이다, 약혼 아니다? 약혼. 본등기는 결혼이다, 결혼 아니다? 결혼. 약혼의 대상자와 결혼의 대상자 같아야 된다, 틀려야 된다? 같아. 그러면 가던 길 때 의무자가 갑이면 본등기 때도 의무자가 갑이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다? 맞죠. 자, 해결했어요. 잠깐만. 요 8번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딱 되어졌거든. 자, 한번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중에서. 자, 그림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잠깐만 한번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가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어. 근데 아직 등기 안 가져왔어. 요 상태에서 을은 병하고 또 매매를 했어. 그럼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을이 요 등기를 안 가져와. 그러면 병이 대위 신청할 수마다 있다. 등기가 누구로 됩니까? 을이 됩니다. 그럼 을이 권리자입니다. 병은 신청인입니다. 병은 권리자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면 정답입니다. 병이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다. 오덱시다. X. 을이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다. 오더와이다. O. 그 다음에 채무자 변경이죠.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무슨 자? 의무자. 딱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됐어요. 통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알아볼게요. 단독 신청이거든. 그럼 이 단독 신청은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때는 그냥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다음 보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래내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 예시를 드러난 건 6개입니다. 근데 저는 좀 많이 썼었어요. 그럼 일단, 자, 이해해 봅시다. 소유권 보존은 칠판을 봅니다. 갑이 새집 짓고 처음을 하는 게 소유권 보존이니까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소유권 보존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보존 등기가 단독이니까 말소도 먹고 단독. 그럼 됐죠? 그럼 상속권 드릴 게 없거든. 요거 하나만 신경 쓰면 돼요. 법인의 합병은 187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럼 이미 소유권 취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모르겠거든. 회사 합병은 항상 상속하고 같아. 이래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3번, 4번은 부동산 표시, 멸실 등기, 표제부다, 표제부이다, 표제부는 단독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개명이거든. 개명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 여러분들 등기명인의 표시는 꼭 이것만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개명했다는 겁니다.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기등기 하는 겁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자, 7번이 키죠. 7번은 여기까지 딱 돼야 됩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otherwise,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공유가 나오고 신탁이 딱 나오거든. 공유가 나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오덱사? 공동이죠, 공동.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정리해서 공유가 딱 놓으면 공유자 전원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 신탁이 딱 놓으면 뭐다? 단독. 이런. 그러면 신탁 등기가 뭐다? 단독. 그럼 신탁의 변경 등기도 뭐다? 단독. 신탁의 말소도 뭐다? 단독. 이런. 그럼 공유는 전부 다 공동. 신탁은 단독. 이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수용은 186이다, 7이다? 7. 그러니까 단독이죠, 그죠? 통과. 그럼 이제 요리로 오세요. 여기서는 몇 번을 기억해야 되냐면 9번하고 12번, 13번이거든. 9번은 여러분들 엄청 중요해요. 9번을 봅니다. 요거를 읽어보세요. 시작. 가처분, 시작. 가처분 명령.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른. 가처분은 촉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처분 명령은 이렇게 하세요. 가처분은 법원에서 하는 거거든. 그러면 가처분 명령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발부받은 명령서니까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단독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통과.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우리가 알고 있거든.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마다 있다. 이때 뭘 들고 가야 된다? 인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부할 필요 없죠. 항상 성낙서나 판결서가 들어가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용어는 공부할 때 이랍니다. 가처분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입니다. 재판 중에 등기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그게 가처분 이후의 등기지. 시작. 가처분 이후의 등기. 그럼 재판이 끝났다면 가처분 지우지 안 되죠? 지우. 그게 무슨 등기고? 가처분 등기. 그럼 가처분 등기 말소는 무슨 말소? 직권말. 가처분 이후의 등기 말소는 뭐다? 단독. 여러분들 혼동은 단독이다, 직권이다? 혼동은 단독이지.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알았다 몰랐다? 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 혼동만 하니까 대답의 목소리가 그냥 줄어들어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쉬운 말은 자 요리로 오세요. 요리 오세요. 요리 오세요. 1번의 소유자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주었다 이 말. 전세. 이때 전세 살고 있는 을이 전세 살고 있는 집을 살 수 있다 없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 을. 전세권이 누구? 을. 이때 소유권과 전세권이 충돌한다. 이걸 법률 용어로 혼동이라고 그러고 전세는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전세는 타인의 부동산에 성립이 되는 거다. 자기 집의 전세는 성립되지 않아. 그럼 이걸 이론적으로 하면 직권말소입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예를 들 때 일어났죠. 전세 살고 있는 사람, 전세라는 소리만 들어도 잠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등기간에 말소시키려고 하다가, 야, 너 전세 전세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 그럼 네 손으로 말소시키라고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 혼동은, 요거 말소는 누가 말소를 한다? 을이 단독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요 문제가 한 번씩 들어가거든. 근데 답이 나와 있죠. 등기의무자가 소재 불명의 경우 공시 최고 절차를 거쳐 재권 판결을 받으며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됐다, 안 됐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독자적으로 낼 수 있는 거는 판결서입니다. 판결서. 자, 그럼 판결서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하죠. 성소한 등기의무자가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이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죠. 그럼 이행 판결은 등기에 의한 물건이 변한다. 오더와이더 오. 판결서를 가지고 갈 때는 확정된 걸 가져가야 돼요. 불확정은 OX다 X. 그러면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서를 가지고는 등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래합니다. 법학 시간에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는 판사가 작성하는 겁니다. 판사가 작성하니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공정정서는, 여러분들 그냥 쉽게 공정사무소는 관공서 이단이다? 아니? 그럼 이거 갖고는 등기를 못 하는 거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소송에서는 성소한 자 원고는 등기할 수 있으나 패소한 자 피고는 등기할 수 없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이요. 이거는 180 몇이다? 7이지.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는 패소한 자도 할 수 있다. 되죠? 요거는 답만 딱 외우세요. 채권자가 얻은 판결서를 가지고 채무자도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있다 없다? 있다. 그 글자만 딱 외우면 되죠. 그죠? 있다.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딱 볼 때 이번에 기간은 시험에 출제를 하거든. 근데 너무 쉽잖아요. 답은 이거죠.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기간에는 제한이 시작 없다. 10년이 경과해도 등기할 수 있다.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첨부 정보에서 제일 중요한 건 4번, 5번만 이해하면 됩니다. 4번. 그러면 요거는 키는 이거죠. 그죠?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권리자는 한다, 안 한다? 안 해. 요거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옛날에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 답은 이겁니다. 판결서가 있다면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확정 증명서가 있어요. 증명서. 그럼 다른 말 해볼게요. 졸업장이 있다면 졸업증명서가 있지. 그러니까 결론은 둘 다 들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판결서도 들고 들어가야 되고 판결이 확정됐다는 증명서까지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옛날에 시험에 확정 판결 정본과 송달 증명서를 첨부한다. 이렇게 시험에 낸 적이 있었어요. 송달 증명서가 아니고 시작 확정 증명서. 자, 그럼 이것도 해야 되죠.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 첨부해야 된다. 해야 되죠. 통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거든. 결론은 이겁니다. 출제인이 명인을 묻는지, 의무자 권리자를 묻는지, 신청인을 묻는지를 찾아내어야죠. 그러면 명인은 소유자가 명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법인 아닌 사단의 예를 들으라면 종종입니다. 종종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학원의 빌딩의 소유자가 어성김씨 종친회가 소유자예요. 그러면 명인은 종친회가 명인입니다. 대표자가 명인이다 아니다? 아니. 그럼 종친회가 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종친회가 의무자예요. 그러면 종친회가 매수했다면 종친회가 권리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매도를 했다, 매수를 했다. 등기소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등기소로 갈 때는 사람이 가야 된다, 종친회가 가야 된다, 사람. 그러면 대표자가 가야 돼요. 그러면 신청은 누가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이해했죠?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낼 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을 의무자, 권리자로 대표자, 관리인이 뭐 한다? 신청. 이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속여볼게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랍니다. 대표자 명의로 관리인이 신청한다. 어디다? X. 명의는 비법인이 명의인입니다. 대표자는 명의인이 될 수가 없어.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요거는 이제 요렇게 딱 정리하면 되거든. 그럼 처음 해봅니다. 여기서 법인하고 비법인은 요 세 가지는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삼성전자의 소유권은 삼성전자한테 있다. 이재용 회장한테 있다. 삼성전자. 그럼 삼성전자가 의무자 권리랍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재용 회장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됐죠?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구에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지 않아. 그러나 비법인의 대표자는 등기구에 기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돼. 맞아요? 네. 그러면 전자신청 뭐 우리가 아실 테고, 도면은 법인은 반드시 컴퓨터로 도면을 그려가야 돼요. 그러나 자연인과 비법인은 종이에다가 그려가도 돼. 맞죠? 네. 자, 고갈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있잖아요. 요것만 알면 됩니다. 하나 더 추가시키면 정관이나 규약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 말을 딱 들어보세요. 옛날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정관이나 규약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래 놨어요. 오덱시다? X입니다.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그 말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당연히 제출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알거든. 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 제출한다. 권리자일 때 제출한다. 의무자. 그것만 딱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포괄 성계인에 의한 등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1번 지문을 그대로 띄웁니다. 그대로. 그럼 예를 들어서 제 손을 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고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갑이 사망을 했다면 갑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등기다? 포괄 성계인. 됐다 안 됐다? 칠판 오세요. 제 말은 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냐면 지문을 탁 읽으면서 아 이거는 이거였네 이까지 와야 돼. 그러니까 아니 너무 쉬운 거잖아요. 가, 얼, 자 이렇게 병이죠.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 글자 하나를 해볼게요. 등기 기록상의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정보상의 등기 의무자입니다. 자 그럼 풀이해 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 그럼 매도인입니다. 매매 대금 넘어갔어. 그럼 등기 넘어가야지. 근데 갑이 매매 대금 받고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식이 있다 없다? 있다. 킵니다. 상속 등기하고 넘어간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넘어갑니다. 그럼 등기를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죽고 없지. 그럼 자식이 대신 와야 된다는다. 와. 그럼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사람은 아버지가 온다. 자식이 온다. 자식. 그럼 신청서에는 상속인이 이름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는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일이 왔다 넘어간다 바로 넘어간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갑이 무슨 인이고? 비상속인이지. 맞죠? 네. 그러면 신청서상의 의무자와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일치된다, 불일치된다, 일치.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불일치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각하한다는다, 안 한. 그러니까 칠판을 보세요. 시험장에 가서 지문을 탁 보면서 이게 떠올리야 되는데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를 한 후 매도인이 사망, 그러니까 매매 대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을 하였다면 매도인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맞죠. 되죠.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좀 쉬겠습니다.